순위 한번 매겨볼까? 제일 잘한. 저는 아스날. 아스날은 딱 이게 이번 시즌 우승 기회가 왔으니까 우승 기회 잡겠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고. 1위 아스날. 토트넘은 그럼 몇 위야? 토트넘 순위 없었어? 자, 이적 시장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총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미어리그. 영입한 여기가 그렇죠. 여기가 어떤 팀이야? 토트넘. 네. 단주마와 포로를 영입했고 네.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트워티가 이제 원래는 임대였는데 네.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임대였는데 갑자기 뭐 임대 횟수 제한에 넘어버리면서. 그러니까 그 피파 규정상 임대 횟수를 제한을 해요. 왜냐? 옛날에 첼시나 뭐 우디네세 같은 팀들이 말도 안 되게 임대. 2-30명을 막 유망주를 영입한 다음에 임대를 보내는 거예요. 네. 하나 터지면 되는 거니까. 네네.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 선수 입장에서도 안 좋고 그렇지. 너무 이제 한 팀에게 몰리는 당연히 자본력 때문에 그렇게 몰리잖아요. 그렇지. 그걸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네네.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8명. 음. 근데 8명을 이미 보냈어요. 토트넘이. 근데 이런 좀 미숙한 거 아니야? 뭐 이제 도어티가 사실 나갈 줄 몰랐을 수도 있고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도어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제안을 받았고 토트넘은 포로를 영입했고 근데 이제 도어티는 나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이제 도어티를 좀 배려를 해준 거죠. 상호 해지를 하면서 예. 자유계약으로 풀어주고 이 도어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하고 네네.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적료를 토트넘은 포기한 거고 그리고 뭐 상호를 해지를 잘 했으니까 좋게 떠난 거죠. 도어티와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단주마 포로가 이제 영입을 한 거고 겨울에 그리고 도허티 스펜스 힐 이렇게 이제 떠나보냈는데 좀 어떻게 총평 몇 점? 토트넘 뭐 한 10점 만점이라 치면 한 5점? 5점. 5점. 반타작했다. 나도 한 4점 정도. 그러니까 뭐 영입을 안 한 거보다는 그래도 뭐 하긴 했는데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지난 시즌과 같은 반전이 있을지 가장 필요했던 포지션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다. 단주마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. 사실상 뭐 주전급은 포로 한 명이거든요. 그렇지. 네네. 오른쪽. 근데 또 그것도 여름에 일단 많이 영입했던 위치인데 또 영입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포로를 영입한 건 그래도 뭐 좋긴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은 뭐 사실은 1월 달에 빨리 영입할 수도 있었고 막 그런 거 여러 개 생각해 보면 네.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다. 과정 자체가. 네. 자, 토트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. 또 다음 팀 띄워주세요. 이거는 뉴캐슬인 것 같아요. 뉴캐슬. 앤서니 고든 데려간. 뉴캐슬. 뭐 에버턴에 좀 사실 이건 소년가장이었다. 에버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얘기하려면? 에버튼은 지금 강등권이잖아요. 그쵸. 영입이 없어 에버튼은. 일단 선수를 또 보냈어. 뭐 뉴캐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뉴캐슬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들어가고 나서 보여줬던 착실한 선수 보강을 이번 겨울에도 그 기조를 이어갔다. 그렇죠. 뭐 무리하게 막 들어가서 돈 쓰고 뭐 선수들 막 때려박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. 정말 좋은 선수를 잘 찾아서 데려오는. 앤서니 고든 좋은 선수거든요. 앤서니 고든도 데려왔고 그리고 애쉬비도 또 영입을 했습니다. 문제는 에버튼이 만 써주고 있는데 멸망이죠. 나락이죠 진짜. 지금 에버튼 팬들 막 시위하고 난리 났다며. 거기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거기 선수를 보내기나 거기 하고. 영입에 영. 영입이 없어 에버턴은. 선수만 팔고 어려운데. 지금 다들 보강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영입이 없습니다. 뉴캐슬 영입은 좀 어떻게 보세요? 겨울 이적 시장. 그러니까 뉴캐슬은 그러니까 뭐 영입 명단만 봐도 일단 뭐 고든처럼 사실은 그 필요한 포지션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좌우 윙어 자리에 네. 뭐 알미론하고 뭐 이렇게 몇 명밖에 없어요. 알미론이 사실상 확실한 주전 한 명 정도고 좌우 윙어의 막시맹이나 이런 선수들이 약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머피나. 네.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딱 필요한 포지션에 딱 영입했고. 잘 데려왔고. 그리고 이제 우드 같은 경우는 방출을 했잖아요. 이제 임대로 나갔지만 노팅엄으로 갔네. 우드가 지난 겨울에 와서 정말 잘해줬지만 네. 어쨌든 이제 뉴캐슬에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져서 맞아. 약간 좀 이제 밀려나 있는 선수인데 또 잘 그냥 뭐 떠나 보냈고 네. 하는 걸 보면 이게 뉴캐슬이 적절할 때 일단은 데려와서 지난 겨울에 좋다. 또 잘 보냈다. 이런 점들 생각하면 뉴캐슬의 이 팀 운영이 구단 운영이 잘한다니까. 너무 잘한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전 팀들 있잖아요. 맨시티나 이런 팀들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좋은 학습이 된 것 같고 맞아요. 그래서 스텝업을 계속 하더라고요. 네,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해주고 있어요. 뉴캐슬은. 지금 뉴캐슬은 뭐 계속 이적 시장에서 좋은 행보를 또 보이고 있고. 뉴캐슬 결승 갔지?
결승 네, 났어. 어제 결승 결승 났어. 갔죠. 카라바오. 결승 났어. 그게 30 몇 년 만에 네. 또 결승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결승 났어요? 차근차근히 가니까 결승도 가고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뉴캐슬은. 네. 자 다음 팀 가겠습니다. 아 리버풀이네요. 네. 리버풀은 리버풀은 사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고 가장 먼저 문을 닫은 느낌이에요. 지금 갖고 딱 영입하고 그냥 끝.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아서 누구보다도 지금 많은 선수를 영입했어야 하는 리버풀인데 네. 각포 한 명으로 만족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리버 팬들은 이거잖아. 아니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. 우리 다 달아쳤다고 이건데 지금 벌써 문을 닫은 그렇지. 느낌. 공격수 다치고 막 미드필더 에. 막 하는데.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, 리버풀은? 리버풀은 뭐 아까 10점 만점이라 하면 한 2점? 2점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각포 영입은 필요했죠. 뭐 디아스도 부상이고 뭐 조타도 그러니까 그렇고. 필요했는데 그렇게 먼저 사실은 빨리 영입했으면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필요한 포지션들을 더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돈을 또 안 쓴다. 그러니까 이거는 클럽 감독이 성적을 못 내도 사실은 구단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지원이 없는 게 아닌가. 네. 그래서 뭐 클럽 욕한 사람은 없는 것 그쵸. 같아. 컵들도 그러다 보니까 음. 좀 안 좋다. 구단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뭐가 팀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죠. 부상자도 많은 데다가 지금 또 이적도 영입도 지금 없는 상태. 네, 리버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. 맨시티네요. 칸셀로. 아, 자, 칸셀로 바이에른 뮤넨. 네, 뭐 저 페로네 영입했고 칸셀로를 좀 보내면서 칸셀로가 이제 대단히 화제가 됐죠 맨시티에서는. 그러니까 맨시티는 좀 즉시 전력감 영입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맨시티 입장에서는. 약간 맨시티의 기조가 있는데 애매한 선수는 일단 영입 안 합니다. 땜빵으로 영입하는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가르디올라 감독이 생각보다 스몰 스쿼드를 되게 좋아하죠. 네네. 딱 주전, 비주전 끝. 다만 이제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. 백업 자원이 나와도 엄청나게 화려하니까 이게 되게 스쿼드가 엄청 방대해 보이는데 사실상 스쿼드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맨시티의 영입 기조 자체가 확실한 퀄리티를 가진 선수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땜빵식으로 영입을 안 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 조금 잠잠하잖아 맨시티. 그렇죠. 그러니까 칸셀루가 떠났는데 그 이제 칸셀루가 나간 자리를 누구를 이렇게 막 애매하게 데려오기보다 어차피 그 자리에 라포르테나 그렇죠. 아케가 잘 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칸셀루 나간 걸로 끝 이런 지금 느낌이네요. 또 이제 뭐 풀백 쪽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리쿠 루이스 같은 그쵸. 아주 또 어린 좋은 선수가 선수 또 올라오고 하니까 뭐 그냥 맨시티는 자기 정리한 것 같아요. 네, 맨시티는 뭐 간소하게. 그리고 칸셀루가 이제 뭐 분명히 잘할 때도 있었지만 내보내는 게 지금 나오는 소식 보면 옳았던 것 같고 지금 팀 내에서 너무 불화를 많이 일으키고 나와서 그래서 맨시티는 오히려 칸셀루 내보낸 게 팀 분위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. 그때도 이제 그 다툼 있고 나서 구단 측에서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. 그쵸, 그래서 그런 얘기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. 명명하면서 일단 그러니까 보냈습니다. 맨시티와 같은 팀에서 자기가 모든 경기를 다 뛰겠다라고 하고 출전 시간을 뭐 일정하게 보장해 달라 그러면 사실 쉽지 않지. 그렇죠.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경기 때마다 보여주는 아주 현란한 그렇지. 변화를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출전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나가 이거 한 거지 뭐. 네네. 자 맨시티까지 살펴봤고요. 저 맨유. 맨유네 맨유. 맨유가 맨유. 자비처 데려오고 그러면서 네. 자비처 뭐 베오르스트도 데려왔고요. 그 에릭센이 네. 부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조금 시간이 걸린다. 거의 뭐 시즌 4월 아웃급이죠, 거의 시즌 일단은. 아웃이니까 이 자비처를 데려왔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? 그 에릭센이 좀 그러니까 뭐 그 점수를 매긴다면 한 7점, 8점 정도? 그러니까 맨유의 이적 시장. 그러니까 맨유가 돈을 이번에 쓰기가 좀 힘든 상태였어요. 네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이적을 임대로 알아봤었고 셋 다 임대고. 네네. 그렇죠. 임대로 알아봤었는데 베오르스트라는 아주 좋은 선수를 네. 임대로 데려와서 심지어 전술에도 좀 어울리고 딱 이제 오자마자 좀 잘해주고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베오르스트 잘 데려왔고 어허. 그리고 사실은 에릭센이 너무 이게 사실 겨울 이적 시장 초반에 부상당했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막판에 이제 막판에 부상당하니까 이게 발등에 어쩔 줄 떨어졌지. 몰랐었거든요. 그런데 자비처 정도면 물론 이제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긴 하지만 바이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잘 찾았다. 힘든 상황에서. 맨유도 이적 시장 잘 보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필요한 포지션에 혹은 문제가 발생한 포지션에 특히 에릭센 이슈 같은 경우는 대응하지 못했으면 그냥 없는 채로 다쳐버릴 맞아요.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. 또 자비처 물론 자비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큼 또 할 거냐 네. 최근에 폼을 어떻게 또 유지할 거냐 이렇게 끌어올릴 거냐의 숙제는 있겠지만
그래도 이렇게 데려왔으니까. 근데 약간 걱정은 좀 될 것 같아. 맨유가 흐름을 잘 타고 있었는데 그렇죠. 거기서 이제 에릭센이나 부페 그런 이제 어떤 네. 포지셔닝이나 이런 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. 그래도 진짜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잘 데려온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맨유 입장에서는. 자, 좋습니다. 맨유까지 살펴봤고요. 아스날이 아스널 좋죠. 아스널. 저도 조르지뉴, 트로사르 뭐 데려왔고. 저도 뭐 10점 만점에 여기는 8, 9점을 줘도 될 정도로 그렇죠. 네네네. 잘했다고 봐요. 네, 일단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우리가 검증된 친구고 실제로 와서도 굉장히 뛰었죠. 네. 잘해주고 있고, 그다음에 조르지뉴에 대해서는 그 군어들의 반감은 이해하겠지만 그동안 아무래도 그렇지만 어쨌든 전력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혹은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궁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영입이다 할 수 있죠. 네, 이적 시장 맞아요. 또 마지막에 또 네. 데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조르지뉴한테 돈을 쓴 게 아스날이 우승하고 싶구나. 그럼요. 그러니까 조르지뉴 정도의 선수를 물론 이제 뭐 최근에 폼이 안 좋다 하지만 백업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게 그렇죠. 되게 좋은 선택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참 괜찮다 이번에. 네. 잘했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우승을 하려고 마음을 확실히 먹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쵸. 그 어떤 변수도 만들지 않겠다. 맞아요. 예, 아스날. 넣어주잖아. 첼시. 아우씨. 왜 출시 왜? 얼마나 돈을 쓴 거야? 요거는 근데 네. 요거 한번 정리하고가 아니면 하고 또 따로가 아니면 후에 따로 가겠습니다. 요거 따로 가? 네. 딱 끝나고 나서 진짜 이번에 딱 순위 한번 매겨볼까? 제일 잘한 겨울 이적 시장 때 그렇지. 제일 제일 잘한. 이적 시장을 잘 보낸 팀. 잘 보낸 팀. 잘 보낸 아. 팀. 저는 아스날. 어제 두 분이 이제 아스널 꼽았거든요. 네. 근데 딱 이렇게 봤을 때 네, 아스날. 아스날? 네. 음. 아스날은 딱 이게 이번 시즌 우승 기회가 왔으니까 우승 기회 잡겠다. 라고 하는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영입도 좀 잘 된 편이고 그래서 딱 아스날이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. 아스널. 1위 아스날, 2위 맨유, 맨유. 맨유. 아스날. 첼시 3위. 그래도 첼시 어쨌든 뭐 첼시도 3위, 그렇고. 3위. 3위. 뉴캐슬. 4위 뉴캐슬. 4위 뉴캐슬. 5위. 야, 근데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그래도 맨시티도 잘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냥 기조대로 칸셀로 하나 정리한 거지. 그냥 뭐. 칸셀로 나간 거 끝이죠 뭐. 최악을 리버풀 근데 아니야? 뭐 그럴 수 있겠다. 리버풀이 좀 보강이 더 필요했는데 못했으니까. 리버풀이 아주 안 좋죠. 그렇게 볼 수 있겠네. 토트넘은 그럼 몇이야? 토트넘 순위 없었어? 안 매길래. 아예 안 매기다니. 여기 다 지금 토트넘. 상위권에 주긴 그렇죠. 그렇지. 페노 순위. 저도 아까 뭐 일단 아스날, 1위. 첼시, 맨유 맨유. 이런 팀들 잘 보냈다. 잘 보냈고. 이제 못 보낸 팀들은 이제 뭐 리버풀 그리고 뭐 리버풀보다 약간 위에 토트넘 있다. 그리고 에버튼도 못 보냈고. 에버튼은 그러니까 맨시티는 사실 뭐 평가할 게 없어. 그냥 뭐 그렇죠. 뭐 그냥 정리한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영입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시장을 잘 보내고 잘 못 보내느냐는 어느 선수를 뭐 데려와 이런 거보다도 본인 지금 팀 상황과 이제 결부돼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맨시티는 그냥 사실 원래 잘뭐 안 해도 그렇게 별 문제 없어요. 근데 반면에 이제 리버풀은 필요했는데 못한 거지. 그렇지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적 시장 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전체적으로.